10월 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9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확장세를 확대하면서 시장 심리를 살렸지만 세계은행이 올해 아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7.2%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악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9%, 나스닥 지수는 0.76%, S&P 500 지수는 0.35%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루 만에 반락했습니다. 글로벌 성장 우려가 커진 가운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개최에도 불구하고 스페인과 그리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이 악재가 됐습니다. 영국은 0.5%, 프랑스는 1.46%, 독일은 1.44%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는 총 129개로 순자산 규모는 13조 3,69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ETF 출범 첫 해인 2002년의 순자산 규모에 비해 39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의 90대책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면서 건설 회사들도 미분양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품 제공이나 할인 혜택 등을 통해 마케팅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데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점이 부진의 이유였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또다시 투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비교적 큰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8거래일째 2,0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태인데요. 국내 증시도 이번 주 금통위와 옵션 만기라는 두 변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전반적인 시장 뷰와 함께 매수 가능한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래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증권가의 사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여전히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20일 이동평균선 바로 위에서 마감을 했던데요. 중국 상해 증시도 약세를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체크 포인트 짚어봐 주시죠. 예, 오늘은 일단은 여러분 아다시피 옵션 만기일 금통에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변동사항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가랑비 오쩌트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점 집계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고점 집계형에서 주가가 이제 지지를 받을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가 여러분 아다시피 진짜 1970포인트인데 요게 이제 여러분 마주보는 집계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같이 마주보는 이제 동격 얼굴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늘 1970포인트를 깨면 단기적으로 저점의 매수 타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이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전의 자리가 굉장히 반발이 강했던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가 1970포인트 밀리면 저점 매수, 물론 짧게 치는 그런 매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21 이평이 이제 오늘 깨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장중에 어쨌든 한번 깨는 자리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는데 장 자체가 아직까지도 61 이평의 뚜렷한 모양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 이평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 이평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앞으로까지 여러분 보다시피 한 10일 정도 여유가 한 8일에서 9일 정도 여유가 남았는데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오늘 21 이평 깨면서 1970 이하에서는 오늘 저점 매수를 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장중에 한 3%나 이상 20% 이상 되면 단기 매도는 하지만 오늘 저점 매수가 유효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다 빠졌죠. 글로벌 증시가 미국 증시가 다 빠졌는데 미국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우존스 지수 차트는 아직까지 추세가 분명히 살아있는 그런 모양인데 나스닥 추세가 서서히 깨고 있고 제일 빨리 깨진 게 이제 이 반도체 지수죠. 예, 반도체 지수가 추세를 깨면서 일목균형표의 구름을 변형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분명히 약세 모양을 보일 것이다. 근데 약세인데 미국도 사실 그 경기 부양의 그
양적 완화라는 게 이제 돈을 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차적인 효과인데, 과연 미국이 급락이 안 나오는 이 이유가 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미국마저, 만약에 넘어진다면 세계 경제가, 유럽이 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중국이 후퇴하는 상태에서,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전 그 글로벌의 모든 것들이 모든 나라들이 미국은 방주하지 않나, 방관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장의 급락은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센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주가가 뭐 1900까지 간다 그런 거는 절대 제가 물론 뭐 추가적으로 보면 지금 300일 이평이 있는 1900까지 한 번은 가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너무 뭐 비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 제가 분명히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세목골 계단형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가 빠진다고 주식을 제로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짧게 하는 이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날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저점 매수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30%는 항시 보유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이렇게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수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약한데,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포스코를 어제 굉장히 많이 샀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즘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향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 기관들 요즘 주식에는 이미 그 살만큼 사고 팔만큼 팔았고, 또 국내 기관 또 최근에 이제 조금 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충분히 주식을 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선물에 대해서 사생 결단식으로 매매하는데, 그 사이 선물 이제 두 주에 눈치 보기 하다가 서서히 이제 좀 잡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하방, 국내 기관은 상방인데 아직까지 뭐 큰 결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가장 느끼는 볼 게 뭐냐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요즘 짧게 친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수익 나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모양이다. 갤러는 몸을 굉장히 가볍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조금 못 따라가는데 요즘 개인들이 지난 그 9월물에 워낙 이제 피를 많이 흘려 그런지, 굉장히 지금 그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265 선물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265 선물 부분의 무게중심에 대해서 하방 쪽에 나올 때는 살라고 하지만 하방 쪽에는 매도, 상방 가면 이제 사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저점에 살락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고요. 강한 종목을 사야 되는데 그 선물이 265 넘어갈 때는 그때 이제 강한 종목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 265 이하 내려갈 때는 매매를 안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이제 언뜻 보면 어려운 것 같아도 쉽지 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강할 때 주식 사고 약할 때 주식 팔아라 이건데 우리가 자꾸 약할 때 주식 그러니까 저점에서 주식 살락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굉장히 기법이 안 맞아 들어가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265 이 그 테두리에서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이다. 오늘 만약 이탈하고 하루 더 이탈해 3일 이탈을 한다면은 하락세로 굉장히 이제 확정되는 그런 모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 상태에서 오늘 저점 매수지 전략 매수는 전혀 아니다. 제가 이제 전략 매수는 전략 매수 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선 보면 볼륨저 밴드선이 굉장히 좁아지고 있습니다. 좁아진다는 것은 활동성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장 자체가 거래 많이 되고 1등 주식 외에는 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누차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주식, 특히 대선 관련 주식들이 많이 떠가지고 지금 한때 대선 관련 주식들은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여러분을 거의 코너로 모르는. 제가 볼 때는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정치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국민을 위한 데 해놓고 전부 자기만 위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이 정치 테마주들은 만지면 여러분들이 노후가 굉장히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상님이 물려주신 여러분의 1등 유전자 특히 1등 주식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 하방 이탈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전환선 하방 이탈하는 분 아직까지 주가가 뭐 급락 나오고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그 이유가 스프레드론이나 이제 기준선 자리가
굉장히 이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뭐 급락 나오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 오늘 기준선 자리가 여러분 스페인 원자리가 1967 8포인트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1970포인트 깨면 저점 매수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주식을 절대 짧게 쉬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장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일촉즉발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 하면 월요일 날 고점 변곡일 가능성이 높다 했는데 변곡을 맞이하고 오늘부터 내일 보시면 이 선행 스팬2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줄어든다면은 매물대가 굉장히 좁아지고 지금부터는 시간이 횡보해가지고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이나 하락이나 저는 분명히 하락 쪽이다 이야기인데 단기적으로 분명히 하락 쪽이다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고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쓸데없는 방송 보지 마시고 우리 쌤 방송보다 다른 방송은 다 잡방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몸조리를 좀 하면서 오늘은 저점 매수의 타임을 갖는 그런 기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1등 주식이었죠. 뭐니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없는 계좌들은 전부 마이너스 났을 겁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없는 주식은 탑 빠진 찐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자리에 삼성전자는 고점에서 리스크를 분명히 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물론 신고가 장대 신고가 나면은 추격 매수겠지만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DMI 지수 30에서 위태위태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에 모든 관계된 주식들이 전기전자 주식들이 지금 선도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자중하는 모양을 보이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땜 방송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날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매매에 단기 매매 승부에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매수 포인트는 지수를 보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보고 매수하지만 지수가 1970포인트 하방에서 1970으로 복귀하는 순간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종가가 제가 오늘 아침에 저점 매수했던 종목이 종합주가 일봉이 양봉이면 하루 보유해야 되지만 음봉일 때는 조금이라도 먹고 나오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일 때는 저희 어머님 항상 말을 했습니다. 발을 끌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천천히 발을 끌고 천천히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천남 신창환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 가담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봐야겠죠.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은 두 종목을 AS 받아볼 텐데요. 먼저 단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알은 저희가 9월 27일 추천받은 종목인데 제시하신 목표가가 10,000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가가 12,000원,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었네요. 예, 일단 단알 같은 경우에는 그 제2의 YG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새로 신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상승을 해서 중기적인 목표가를 15,000원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면은 역시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하는 건 좀 어렵고요. 중간에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눌림목을 거치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형태의 진행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목표를 삼고 가시는 경우라면은 중간에 조정을 한번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맞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고 위쪽에서 과매수 영역에서 한번 꺾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12,500원 정도 선을 우리가 이제 저항 라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거기서 이제 눌림목을 잘 받고 주가가 저점 지지를 잘 받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재차 매수가 들어와서 15,000원대까지도 상승세를 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과매수 영역일 때의 추격 매수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이 종목에 대한 종목의 상승이 부담스럽다면은 종목을 추격 매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런 관련된 종목을 또 찾아내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전략은 12,500원, 그 다음에 중기 목표는 15,000원까지도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단알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 네오위즈입니다. 바로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추천받은 종목인데요. 추천받은 지 하루 만에 어제 장중에 9%나 급등세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네오위즈도 어제 반등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게임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의 어떤 중심적인 화두가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다날이나 이 종목도 전부 다 스마트폰 관련주죠. 사실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3분기 사상 최고치 실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 사상 최고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앞서 애플과의 소송의 패소 이후에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꾸준히 주가가 올랐고 그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진행은 당분간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오히려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4분기에 새로운 신제품 출하 계획이 없다라면은 실적 자체는 3분기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의 진행은 좀 답보 상태의 진행을 보일 수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 자체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주에서 그 관련 수혜주나 부품주나 뭐 이런 어떤 관련주 쪽에 그쪽에 상승 종목을 찾기가 바쁠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 관련성을 자꾸만 내세우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계속 생기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관련주들을 찾기를 계속 게을리하지 않는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듯 한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찾는 데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종목이 상승을 하지 않았는데 그 종목의 관련성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상승을 막 하고 지금 급등세를 타고 있는 종목에서 그 종목에서 스마트폰과의 관련성을 찾아내는 것이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즉 오르고 있는 종목이 어떤 관련성이 있나 이걸 찾아서 관련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수급이 따라줘야지만이 관련성이 있더라도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겠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눌림목 주고 올라서기가 참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공략 포인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께서 못 잡으셨다면은 눌림목이 좀 나올 때나 아니면은 보합권 정도 진행을 할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로서는 약 2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네. 뭐 도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다날과 네오위즈 두 종목 AS를 받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또 궁금한데요. 어느 업종입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교육 관련주인데요. 네. 교육 관련주는 사실 조금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고 그중에 가장 메이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최근 연속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능이 좀 다가오고 있고 또 각 대선 후보별로 정치적인 공약을 내세우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이 교육 쪽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안철수 후보가 그 수능을 앞두고 교육위원회를 출범시켰다라는 내용이 뜨면서 또 종목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그런 모습들이 합쳐지면서 교육 관련주들이 어제 한번 더 추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는 모습이었고요. 또 이 종목군들이 바닥을 탈출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승 초기 국면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상승을 하는 종목에서 스마트폰과의 연계성을 찾으면은 또 그걸 쉽게 찾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면은
수능을 앞두고 바쁜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그걸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교육주도 거기에 연관을 시켜서 주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릴 종목도 네. 그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살펴볼 종목도 교육 관련주지만 거기에다가 스마트폰 수혜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종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이 네. 디지털 대성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실 보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은 어차피 테마성 종목이라는 것이 수급과 기대감이 합쳐졌을 때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최근 시장 트렌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내고자 하면은 시장에 순응하는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컨텐츠를 온라인 쪽으로 가장 강화시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매수가 몰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공략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눌림목을 준다라면은 매수를 언제든지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좀 넓게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조정 시에 3,000원부터 3,300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는 형태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조정이 나올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대응이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 4,000원 정도 단기만 잡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종목 역시 상승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상승이 크게 나올 경우에는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 관련주 중에서 디지털 대성, 매수 범위를 넓게 잡아주셨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언우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뉴욕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시장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약진이 좀 뛰어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좀 그와 좀 연동돼서 좀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사실 대형주들의 실적은 그렇게 크게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진 않지만 중소형주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3분기에 기대되는 실적들 쏟아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아직 많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대형주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는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 그런 시장이다. 일단 2010포인트, 2000포인트 이상부터 1980포인트 정도까지는 분명히 기관들의 매물 부담이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펀드 환매에 따른 부분들이 매물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역시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눈을 돌리게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메리트가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다. 박스권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 시즌에는 차별화가 가장 큰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의 차별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실적은 항상 좀 잘 체크하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사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주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닥권이 한 4만 원대 초반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 8만 원대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식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이 모잠비크 가스전을 굉장히 좀 자세히 다룬 특집 섹션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한국가스공사와 연동돼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모잠비크 가스전의 규모, 곽강을 받는 이유,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과제, 개발에 소요될 투자비 규모, 향후 개발 방향, 활발해질 M&A 등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일단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시사점은 역시나 이 모잠비크 지분 가치의 객관화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발 계획 자체가 좀 구체화되고 이 주요 주주의 지분이 좀 매각되는 과정에서 이 한국가스공사의 지분 가치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당사의 판단인데요. 이 커버 에너지의 M&A 기사와 관련해서 이 가스공사의 지분가치 객관화로 이어질 개연성, 그리고 모잠비크 가스전을 단순한 일개 지역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가스 시장의 어떤 구도 자체의 변화 속에서 이 한국가스공사의 가치를 좀 발굴해내야 한다라는 게 동사의 어떤 주장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잠비크 가스전의 가치,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프로젝트 참여 사실,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자원개발 사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자원개발 사업 자체가 전 인류의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개발이 잘 된다면 전 인류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사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자원개발이 잘 되면 그 회사의 지분 가치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아직까지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판단할 수 없는 가치들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라고 동사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아직까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식지 않았다. 여전히 수급 상황 좋고, 여전히 차트 좋고, 여전히 밸류에이션 좋고, 그리고 향후에 아직 내재되어 있는 가치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9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물론 목표가 1차적인 목표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그 이상은 좀 그 이후에 판단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국가스공사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이어서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간밤 글로벌 증시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여전히 불안하죠.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던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현재 한국 증시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21선을 깬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겠고요.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고요. 미국 증시는 그나마 유럽 증시보다는 좀 견조한 이런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일 이동 평균선이 현재 변곡점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안에 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증시는 현재 어떻습니까? 21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1선을 이탈하느냐, 지지하느냐 아주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죠. 그래도 우리나라 증시는 21선을 제대로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강하다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마감됐을 때 그 모습은 아주 극적으로 이제 지지되는 이런 양상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해외 증시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현재 이제 다우존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봤을 때 어쨌든 종가 기준으로는 21선을 깬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는 다우가 훨씬 더 견조하다 볼 수 있겠고요. 유럽 쪽 잠깐 보겠습니다. 유럽 먼저 영국을 보시겠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냥 딱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어쨌든 21선 전후에서 이탈됐다가 회복을 반복해주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 영국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나마 좀 중간 정도 되는 게 되겠고요. 독일 보겠습니다. 독일이 그나마 유럽 정신 중에서 가장 강했었는데 어제 다시 한번 21선 이탈해주면서 좀 변곡점에 위치했다 볼 수 있겠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약합니다. 이건 뭐 21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61선을 지금 지지되냐 마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동평균선으로만 본다 그러면 사실 해외 증시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고요. 해외 증시 중에서는 미국 증시가 가장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현재 한국 증시가 20일 이동평균선에 딱 놓여 있는데 이번 주 안에는 아마도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시 한번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 해드렸었는데요.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 매매 동향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더 이제 지나고 나서의 어떤 흐름인데요. 제가 분명히 어제 아침에 그랬었잖아요. 개인, 외국인, 기관 전체가 보면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거의 모여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매매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개인들은 마이너스 1469계약이고요. 외국인은 3585계약 플러스가 나왔고요. 기간은 2760인데요. 자, 요거 잠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제 분명히 어땠습니까? 어제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그 아주 팽팽하게 딱 모여있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제 하루 지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 딱 보니까 이렇게 좀 방향이 결정됐잖아요. 물론 이제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매도 트렌드가 어느 정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하고 기관이 이제 매수 트렌드가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추세적으로 보시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방향성을 논할 때 물론 이제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 요인만 봤을 때는 역시 삼성전자하고 선물 매매 동향 두 가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역시 자막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그 코스피하고 선물 매매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에서 매수하고 선물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좀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왜 제가 제한적인 반등이냐 그랬냐면은 이게 올라봤자 2,000을 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봤을 때 제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선물에서 매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무조건 하락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하고 선물에서 양쪽에서 매수하고 양쪽에서 매도하면은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확실하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나마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양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은 이제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래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양쪽에서 매도가 나올 경우에는 뭐 정도를 떠나서 이건 무조건 하락이죠. 이건 볼 것도 없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선물에서 매도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중요한 게 뭐냐? 반반일 때가 이제 헷갈리죠. 코스피에서는 매수하는데 선물에서 매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매도하는데 선물에서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코스피 매수 선물 매도일 때는 전간 후약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피 매도 선물 매수일 때는 전약 후강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선물 추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그날 하루의 어떤 트렌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20일 이동평균선 평균점에 놓여 있는데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락의 무게를 두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코스피 200 선물 12월물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제까지는 이제 세 가지 그 매매 주체가 팽팽하게 거의 뭐 비슷한 양상으로 딱 나타났었는데 어제부터 약간씩 이제 좀 뭔가 방향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하루만 봤을 때 하고 추세적인 거 이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중장기적인 추세는 해외 증시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증시의 어떤 요인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선물 매매 동향이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도 한국 증시 요인도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해외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이제 정도가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해외 증시보다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약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해외 증시가 아무리 약해도 또 이제 한국 증시가 약간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삼성전자하고 선물 매매 동향이다 볼 수 있겠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 코스피하고 선물의 어떤 매매 트렌드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거를 아무래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어제 21선 지지가 나왔지만 이번 주 내에는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9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주식 비중 줄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장 전략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1990이 넘어가도 50에서 75%까지는 하시고요. 아직은 75, 100은 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제가 한 2주 연속으로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2000선 기준으로 만약에 비중을 확대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금방 늘렸다 줄였다 이거 수없이 반복해야 됐어야 되는데 뭐 그대로 좀 유지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주식 비중은 평소야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내용 반복적으로 전달해 드리겠고요. 코덱스 인버스는 현금으로 계산하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추세에 따른 포트폴리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수가 여기서 상승할 때 어떤 업종을 접근해야 될까? 이거고요. 하락할 때 역시 어떤 업종이 좋을까?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알려드리면 조금이라도 좀 더 확률이 높은 어떤 그 종목을 고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데요. 자, 상승할 때는요. 전기전자하고 증권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하락할 때는요. 전기가스하고 의약품 쪽을 보세요. 그래서 당연히 상승할 때는 전기전자하고 증권인데 왜 그러냐면요. 전기전자는 현재 두조 업적이 난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증권은 최근에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과대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받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락할 때는 역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라고 볼 수 있는 전기가스하고 의약품입니다. 이거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종합주가 보시면은 60일이 120일을 돌파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9월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가 어떻다고요? 이때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전기전자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기전자는 10월 초나 됐어야지 어쨌든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수하고 연동되는데 약간 느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증권 보겠습니다. 증권도 10월 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수가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9월 말에 상승 추세로 딱 전환이 돼 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전자하고 증권이 어떻습니까? 전기전자 10월 초죠. 그다음에 증권도 10월 초에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전기가스하고 의약품이거든요. 전기가스는 현재 7월 그 말에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요.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수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이게. 추세 전환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뒤에 꺾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그걸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 후보 관련주 중간 점검을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박근혜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문재인 관련주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말씀드리면요. 박근혜는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갈 것이다. 현재 아주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 현재 느껴지고요. 안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혼주세로 다시 한번 횡보해 주시지 않을까. 여기서 큰 하락이나 상승보다는 횡보세가 예측된다 볼 수 있겠고요. 문재인 관련주는 늘목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 비중과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의 오늘장 대응 전략 시작합니다. 먼저 양순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순모입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는 호재보다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질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투데이 시장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기주 영향권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한 주로 보여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일단 지수에 대한 밴드는 1970포인트부터 그리고 2070포인트까지 변동폭이 약 한 100포인트 이상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레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흐름을 예상을 했을 때 전략 후강 양세를 좀 내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냐면은, 뭐니 해도 지금 시장에 관심을 쏟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실적 장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알파로부터 시작되는 3분기 어닝 실지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 방향성이 또 결정될 것으로도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이 시초가에서 강하게 출발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오후장으로 흘러가면서 좀 더 약세의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장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의 흐름이 이어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1980포인트부터 그리고 2070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자리이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저점 매수에 대한 이제 관점, 그리고 지수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거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근데 시장이 만기 변수가 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970포인트를 이탈했을 경우에는 현금 비중을 30% 이상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우려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횡보 가능성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일단 뚜렷한 수급 주체, 외국인이냐 투신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은 특별한 매도의 주체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수에 대한 관점과 관망에 대한 추세지, 여전히 지수에 대한 방향성은 우상향이 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뚜렷한 수급 주체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1970포인트에 대한 기준만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지수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보여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일단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만기 영향으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970포인트 이탈 시에는 현금 비중 30%를 확보하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베팅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아시아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아시아텍은 지금 단기 트레이더에게 좀 적합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박스권 하단부 3,000원 구간대를 일단은 확인을 하고, 오히려 지금 지수에 대한 반등권에 다시 시도를 해줄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추세대를 놓고 봤을 때는 뚜렷한 윤곽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만 3,250원 구간대를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매수가는 시초가 베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초가 적정 매수 주가를 잡는다면 3,180원, 그리고 목표가는 3,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30원을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초가 베팅 종목은 아세아텍, 그리고 매수가 시초가 베팅 가능, 그리고 적정 매수가 3,180원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세아텍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네. 네, 삼양식품은 지난해 나가사키 짬뽕을 중심으로 하얀 국물 라면에 대한 열풍이 일었을 때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라면 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라면 점유율 순위 톱 10위 안에 하얀 국물 라면 시리즈가 모두 사라지면서 주가도 삼양식품의 주가도 급등 전에 가격대로 다시 주저앉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연말 대선 이후에 세금 인상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세금 인상을 동반한 가격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좀 출시한 나가사키 꽃게도 서서히 입소문을 타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연말에는 정통 라면도 새로 출시한 예정입니다. 이래서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적인 실적 상승이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개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저가 구간에서는 이제 물량을 좀 모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투자하기에 매력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종목 2011년 말에 하얀 곡물 열풍이 불면서 그 중심에 있었던 나가사키의 선전으로 급등세를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다시 그 급등 전에 이 가격대까지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이 5월 중순부터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에 들어서 단기 이평선 11선이나 21선, 61선, 121선까지 단기 이동평균선들을 모두 밀집시켜 놓으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좀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킬 준비를 맞춰놨는데 저가 2만 원에서 19,600원까지 내려갔다가 저가 2만 원에서 세 차례 정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거래량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 주가 계속 하락 시기에 거래량이 거의 없다가 점차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 앞서 수급을 살펴봤듯이 그 외국인이 서서히 그 물량을 저가 부근에서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좀 적정 매수가를 말씀을 드려보면 전일 종가 부근인 10월 8일이죠. 전일 종가 부근인 25,000원 부근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주가가 눌릴 수 있는 24,750원까지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로는 이제 전 고점까지의 상승을 바라보고 26,300원까지 26,300원 정도 가격까지 단기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4,000, 24,20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수급 특징주 삼양식품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